공실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일로 후회를 해보신 경험이 있거나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십니까? 어젯밤에 오늘 기출문제를 마스터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친구와의 만남 때문에 그 계획이 좀 미뤄졌을 수도 있고요. 10분 동안 쪽잠을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3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좀 후회를 하실 텐데요. 한 과학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이 후회를 하는 강도는요. 일이나 학업 성취에 대한 후회보다도 인간관계에 의한 후회가 더 강도가 세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좀 더 사이좋게 지낼 걸,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걸, 더 잘해줄 걸, 이런 후회의 강도가 더욱더 세게 느껴진다는 거죠. 사실 학업이나 일의 성취에서 후회를 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나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실망감을 주진 않았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 좀 해가 되진 않을까, 이런 후회가 더 많다고 그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생활이라는 건 혼자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신경은 당연히 쓰이는 게 당연한 이치일 텐데요. 자, 오늘 하루쯤은 옆에 있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메시지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김성수 교수님의 회계학 강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학 강의를 진행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상원가 계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 배웠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의 집계 방법에 따라 구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대량 생산하는 업종은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한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상원가 계산은 집계 방법이 아니라 어떤 원가를 측정할까의 문제입니다. 실제 원가로 할 건지 정상원가로 할 건지 아니면 표준원가로 할 건지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원가 계산이라 표현하는데요. 뭐 영어로는 이제 원가 계산이 자체가 코스팅이라 하고요. 그리고 정상, 노멀 코스팅이라고 말하는데 일단 이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는 실제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개별원가와 정상 개별원가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에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실제 개별원가는 당연히 제조간접비도 실제 금액을 쓰겠죠. 그런데 정상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실제 개별원가는 회계연도 말이 돼야지만 원가가 집계되는데 정상원가 계산은 제품이 완성되는 시점이면은 원가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속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영자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기 위해선 정보를 좀 더 빨리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자를 위한 얘기가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간접비 같은 경우는 계속 다양하게 많으니까 기말이 돼야지만 집계가 돼서 실제가 나오는데 정상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일, 미리 정한 배부일을 정해서 미리 이제 원가 배부할 수 있어서 원가 계산의 신속성, 적시성을 달성시킨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상원가 계산의 절차를 보시면 먼저 정상원가 계산을 하겠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는 실제 원가랑 동일할 거고요. 제조간접비를 제품 완성 시점에 예정 배부를 산정하여 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정 배부율 산식을 보면요. 실제 배부 기준량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적용하고요. 하나는 실제를 써요. 하나는 실제고 하나는 예정치를 쓰는데 둘 다 예정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품 완성되는 시점이니까 실제 배부 기준량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배부 차이를 분석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외부 공시할 땐 당연히 실제 원가로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계산한다. 이게 배부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가 더 크다. 정상원가보다. 정상을 먼저 했죠. 주어는 정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상원가가 작다. 그게 과소 배부라 그러고요. 만약에 실제보다 정상이 크다. 그럼 과대 배부라고 표현합니다. 3단계는 이제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하겠죠. 회계에서는 정상 원가로 먼저 회계 처리가 돼서 자료가 이제 기록되고 이 차이를 조정해서
실제치로 이제 외부에 공시하게 되는데 그 차이 조정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매출원가 조정법, 비례조정법, 영업의 손익법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과소 배부됐다. 그러면 정상원가가 다 작았다는 거죠. 그러면 더 배부해야 되겠죠. 더 추가로 더 배부한다. 그러니까 원가에 가산하는 조정이 들어간다는 거고, 만약에 제조간접비가 과대 배부됐다. 그 말은 정상원가 계산이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더 빼야 되겠죠. 많이 배부됐으니까. 그래서 차감해야 한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부 차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은 문제를 좀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여기 어차피 푸는 틀이 있는데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 이거는 총액으로 제시할 거고, 예정 배분, 얘는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를 적용하는데요. 실제 조업도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 예정 배부율은 제조간접비 예산을 총 예정 기준 나눠서 예정 배부율이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가 10만 원이고 예정이 8만 원이다. 예정이 좀 작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로 우리 과소배부라 그런 거죠. 과소배부 2만 원. 실제가 10만 원, 예정이 11만 원. 예정이 더 크죠. 더 크니까 예정을 주어로 생각하면 돼요. 정상원가 쪽을. 과대 배부됐다. 만 원만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동비, 고정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변동비라고 하면은 조업도라고 표현하는데 생산량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원가가 변동비입니다. 반면에 고정비라고 하는 거는 생산량에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가가 고정비라는 거죠. 사실은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면은 변동비와 고정비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이 없으면은 사업 안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변동비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좋아요. 처음에 초기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고정비가 부담되는 거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변동비를 낮추고 고정비는 뭐 얼마 들어도 자본 충분하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김밥을 하나 우리가 말아서 팔아요. 김밥 하나 말 때 김밥 2,000원에 판다 가정하고요. 재료 같은 거는 하나 만들 때마다 비례해서 들어가잖아요. 하나 만들 때 1,000원이 들어간다. 변동비란 거죠. 2개 만들면 얼마가 돼요? 2,000원이 들어가겠죠. 3개 만들면 3,000원. 이렇게 발생하는 원가가 변동비고요. 보통 재료비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직접 재료비 같은 게 일반적으로 변동비 요소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변동비를 어쩔 수가 없는 원가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김밥을 팔기 위해서, 물론 줄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재료를 좀 후진 거 두고 뭐 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정비라고 하면 생산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가로 임차료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 팔든 1,000개 팔든 뭐 10,000개를 팔든 나는 월세를 100만 원 내죠.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가 고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지만요. 이제 저 관리회계 쪽에서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실제로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영화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 그래서 뭐 강규 학생 손익분기점 들어봤어요? 네. 어떤 점일까요? 그 제가 처음에 투자한 비용이랑 이제 이렇게 그 벌어들인 돈이 딱 겹쳐서 그 정확히 하는데요. 네, 그 이렇게 점을 형성하는 그 예. 부분이요. 예. 아,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의 약자라 해서 BEP라고 하는데요. 영화 쪽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영화 투자한 돈이 있겠죠. 몇 명이 보면은 BEP 손익분기점이다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바로 투자한 돈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익이 일치하는 점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좀 더 쉽게 말하면 본점점이라 말할 수 있어요. 손익분기점이.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동비와 원가를 고정비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동비라고 한다면은 이제 영화에서 변동비 같은 게 있겠죠.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출연자한테 뭐 런닝 게이트 같은 거 준다 그러면 런닝 개런티 같은 거 준다 그러면 변동비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한 명 보면 뭐 이렇게 뭐 몇 %씩 준다 이런 식이 된다면 계약 자체가, 아니면 그냥 출연료 그냥 얼마 준다, 1,000만 원 준다 이런 식이면 고정비 형태가 되겠죠.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거와 이걸 동시에 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이제 파악하고 원가를,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함수를 추정해서 계산하는데 그건 뭐 좀 그런 얘기라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변동비라고 하면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총원가액이 증가하는 형태의 원가가 변동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좀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y는 ax 함수가 되는 거죠. y는 ax 함수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총 원가라고 여기 고정비라 하면은 총원가 일정한 형태라는 거죠. 자,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중배분율법의 설명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중배분율법은 이제 보조부분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 구분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이중배분율법이에요. 그래서 변동제조간접비는 실제 조업도를 적용하고요. 고정제조간접비는 최대 조업도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음식점에 테이블이 10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니까 손님이 3테이블밖에 안 돌아요. 또 어쩔 땐 5테이블 돌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뭐하러 10테이블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겠죠. 이 말 좀 이해되세요? 재웅 학생님 물어볼까요? 왜 10테이블을 만들었는데 10테이블을 왜 만들었는지 아시겠어요? 예상하는 거지 않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대략 맞아요, 대략. 그러니까 장사를 하든 어떤 철학이 있다는 건데 바로 뭘 맞췄냐? 최대 조업도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에 붐볐을 때 최고로 많이 들어올 수 있을 테이블을 10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에 이게 5테이블, 평균 5테이블 들어간다 해서 5테이블 만들어버리면 다 기다리고 딴 데로 가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좌석을 200석 만들면 최대로 들어올 걸 200석을 놓고 만든 거죠. 이 말은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비를 갖출 때는 항상 최대치를 보고 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 최대치가 되지 않는 평균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동비 같은 경우 실제 조업도에 비례해서 발생하잖아요. 그 실제 조업도를 쓰는 거고 고정비는 실제 조업도와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한 개를 만들든 뭐 100개를 만들든 월세가 100만 원이건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는 최대 조업도에 맞춘다는 얘기죠. 자, 두 개로 구분해서 계산한 방법이고요.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변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총원가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조업도가 증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단위당 변동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단위당 변동비는 얘를 이제 조업도로 나눈 게 되는데 그러면은 일정한 형태가 돼요. 단위당 변동비는. 자, 이게 좀 어렵게 말하면은 좀 어렵게 설명하면 미분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미분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이 될 거다. 좀 어렵게 말하면 근데 어쨌든 쉽게 말하면 y는 ax 이 함수가 변동비 함수라고요. 근데 그걸 x로 나눈 거죠. ax를 x로 나누면 a가 나오니까 상수 a가 나오니까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한 형태다. 고정비를 보면은 뭐 y는 c 그러니까 y는 1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일정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단위당 만들면 x로 나누면 되거든요. 100만 원 나누기 x가 되니까 x분의 100만 원 되니까 하나 만들 때 100만 원이고 두 개만 50만 원. 세 개 만들면은 뭐 333, 333 하니까 쭉 감소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왜 얘기했냐면 SK텔레콤에서 뭐 통신사 이름 직접 말하면 좀 뭐하지만 옛날에 통신 원가를 공개하는 말이 좀 많았거든요. 시민단체나 통신 원가 공개 못했어요, 사실은. 통신 원가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좀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고정비가 많아요. 변동비보다는 대부분 고정비예요, 대기업에서. 하나 이 라인만 깔아놓으면 되잖아요. 라인만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뭐 변동비가 추가적으로 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겠지만 대부분 고정비가 많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고정비가 들어가 있겠죠. 설치한 거에 뭐 감가상각비 등 이런 고정비가 어마어마할 거고 뭐 이거 운영하는 직원들 뭐 대부분 고정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단위당 단가를 구해산해야 되잖아요. 10초당 단가 그때 원가를 공개하라 그랬으면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큰다는 거죠. 10초로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의 뭐 이제 사용 이제 금액이 나올 거고 사용 내역이 나올 거고 그 10초로 안 되면 분모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추정치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옛날에 과거에는 10초당 20원 가까이 팔았던 그 통신 요금이 이 단위당 원가로 하면은 1원이 안 나올 거라는 추정이 되는 거죠. 추정.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고정비를 많은 지출을 하고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뭐 기간 사업인데 거의 어떻게 보면 땅짓고 헤엄치기죠.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우리가 실업 문제라는 게 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땅 짓고 헤엄치게 해줬으니까 사실은 책임질 이유가 좀 있긴 하죠. 예. 좀 엇나갔지만 고정비에 대한 설명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예제를 풀어볼게요. 이중 배분율법은 이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변동비는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거고요. 고정비는 최대 조업도를 기준 배부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계산한 걸 보면은 변동비 배부율은 4만 원을 여기 실제 노동시간 1000시간 나눠서 40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변동 배부율이 나왔고요. 고정 배부율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12,000원이죠. 얘를 1200시간 나눈 거예요. 그게 10이 나온 거예요. 이 단가가 안 나왔지만 40원, 10원이 이렇게 해서 계산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립을 물어봤죠. 문제가 조립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최대는 여기 고정비니까 10원, 실제는 변동비는 40원 계산해서 합쳐서 21,000원이 바로 이중 배분율법에 의한 계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걸라면 이거 합쳐야 52,000원을 실제 조합도 1,000원 나눠서 52가 배분이 되고 그럼 얘는 400을 때려갖고 실제죠. 52 곱하기 400 때려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저번 시간에 얘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중 배분율법은 이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버린 거죠. 나눠서 변동비 실제, 고정비는 최대 조업도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손익분기점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업을 하는 절대 남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원히 손익분기점 올 수 없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설비가 이 뭐죠? 이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변동비가 너무 크거나 그러면 그럴 구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하는 뭐 창업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제가 볼 때 고정비가 적게 들고 변동비 좀 많이 드는 쪽이라 하더라도 그런 쪽이 좀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할 때는 처음에 뭐 집에서 이제 창업하고 뭐 인터넷으로 창업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고정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누구한테 뭐 수수료 줘야 되고 이 변동비가 많이 들지만 처음에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변동비가 작고 고정비가 크게 좀 나타나는 거죠. 뭐 대기업 같은 입장에선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6년 지방직 9급에 기출된 문제예요. 정상 원가 계산이고요. 과소나 과대 배분을 물어본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 발생액을 보면 되겠죠. 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는 의미가 없고 배부 차이니까 제조 간접비만 의미가 있겠죠. 455만 원과 이쪽과의 차이가 될 건데 이 300은 아니죠. 자, 우리가 제조 간접 배부하면 이렇게 계산했죠. 실제 조업도 여기서는 직접 재료 원가 기준이니까 300만 원 실제 조업도고요. 300만 원 곱하기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부율을 구한 거죠. 이게 배부율. 총 제조 간접비 예산 갖고 한다고 해서 300만 원을 예산 기준 150만 원 하는 거죠. 200만 원. 직접 재료비 기준이니까 300만 원을 200만 원 나눈 거죠. 그래서 450만 원이 나와요. 450만 원이 정상 원가 계산이 된 거예요. 실제가 455만 원이니까 둘의 차이 5만 원. 정상이 5만 원 작잖아요. 그러니까 과소 배부 5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 틀에 넣은 건데 지금 이 틀에 넣은 상태였어요. 총액이 뭐 455만 원이 제시가 됐고요. 얘를 구한 거죠. 얘를. 실제 조업도 아까 문제에서 300만 원이었나요? 잠깐만요. 네, 300만 원. 재료비 기준이 3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예정 배부율은 예산을 이제 총 예정 조업도 나눈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눈 거죠. 여기 재료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나눈 거죠. 그게 바로 배부율. 그래서 45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50만 원이 예정, 여기 실제 455만 원. 예정이 작으니까 5만 원. 과소 배부다. 이렇게 풀었던 문제가 돼요. 생각보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계산이 조금 편해요. 어떻게 보면 좀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자료도 좀 작은 편이고. 또 다른 문제를 보시면요. 얘도 비슷한 문제가 되는데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 구하세요.
예상과 예정 조업도가 있는 거 보면 정상원가 계산이에요. 배부 차이도 나왔고. 자, 예정 배부를 구해 볼게요. 예산을 예정 조업도 나누면 예정 배부율이 나오죠. 20만 원 나누기 10만 시간이니까 2가 나오고요. 정상원가 계산 실제 조업도 8만 원 시간에다가 2를 곱하면 16만 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배부 차이가 2만 원 과소하다. 그럼 누가 작다는 거예요? 이게 재용 학생이 누가 작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작아야 정상이 작다는 거예요. 과소 배부 2만 원이란 거. 정상원가가 작다는 거예요. 정상원가. 그래서 실제가 더 크다는 거죠. 네. 그 얘기하고 싶었죠. 네. 맞아. 자, 그래서 18만 원이 답이란 거죠. 이해되실까요? 예, 그 얘기하고 싶었죠. 예. 네. 믿을게요.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보면 여기 정상원가 계산 문제인데 얘는 배부 차이 조정에 대해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단기에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는 9,000원 과대 배부하다. 총원가 비례법으로 배부 차이 조정할 경우 매출 원가는 얼마일까요? 물어봤어요. 이거는 정상 원가로 계산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과대 배부됐다. 9,000원이 아니 과소 배부됐다. 과대죠. 과대 배부됐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과대 배부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조정은 9,000원이 크다는 거고 예정이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9,000원을 원가에서 줄인다. 차감한다. 매출 원가는 45만 원보단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요. 45만 원 이게 잘못된 거다. 컸던 거다. 줄인다. 거기서 답을 많이 찾아요. 45만 원보다 작은 거는 두 개밖에 답이 될 수 없어요. 방향만 봐도. 왜냐하면 과대 배부됐다 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빼야 된다 그랬죠. 원가에 차감한다. 45만 원이에요. 매출 원가 물어본 거고. 공이 하나 빠졌네. 45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45만 원인데 빼는 거라고요. 과대하게 배부됐으니까. 그러니까 9,000원을 뺀다는 거죠. 매출 원가 빼면 9,000원 빼요. 그러면 답이 44만 1,000원이 답이 된다고요. 매출 원가 조정법이면. 근데 문제는 총원가 비례법이죠. 얘는 어떻게 하냐? 이 비율대로 가겠다는 거죠. 전체 합쳐 50만 원이 돼요. 그러면 50만 원 중에 45만 원. 90%는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고 50만 원 중에 3만 원. 그리고 50만 원에 2만 원. 6% 4%인데 6%는 기말 제품, 2%는 기말 제공품에서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 안 해도 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45만 원의 매출 원가가 있었고 매출 원가 물어봤고 9,000원이 과대해서 뺄 거라는 거죠. 45만 원보단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번인데 매출 원가 조정법이었을 때 441000이지 9,000원 다 빼버릴 거니까. 총원가 비례법은 여기서 이 비율대로 빼니까 90%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50만 원분의 45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90%에 해당되는 8,100원을 빼서 답이 441900. 뭐 공무원 기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시험장에서 여기까지 도달은 했을 거예요. 금방 보면. 얘는 매출원가법에 해당되니까 얘다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센스 있게 좀 푸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 계산을 좀 덜 하고서 빨리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정상원가 계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서 정상원가 계산은 이제 실제보다 좀 빨리 계산한다. 적시성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전에도 약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미리미리 아는 게 좀 더 중요하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정보는 다 되는 거죠. 근데 정상원가는 완벽한 예측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럼 표준원가 계산이 완벽히 예측하는 거고 정상원가 계산 실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직접 재료비에 직접 농업인 실제치를 쓰고 제조 간접비만 예정을 쓴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시성을 달성한다. 안정성을 주는 건 이래요. 조업도가 그러니까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이해하시면 돼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 여름 매출은 엄청 크겠죠. 겨울 매출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적을 거 아니에요. 여름보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조업도가 월달로 보면 추렁추렁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기초에 정하니까 이 평균에 그 가까운 어떤 근사치를 잡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가가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원가가 이렇게 안정성이 있다. 이 안정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할 때 정상원가 계산이 그런 예측하는 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계산 문제, 배부 차이를 분석하는 거. 여기 마지막 보시면
우리가 정상원가 계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배부 차이 분석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실제가 더 크다 그러면 이제 과소배부, 정상이가 크다 과대배부. 아까 먼저 과대배부 문제 있었죠. 과대하게 배부되면 과소하면은 더 원가에 더하고 과대하니까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45만 원에서 빼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차가 많은 관계.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증배분율법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증배분율법이 변동비와 고정비를 이제 구분을 했죠. 변동비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발생하고 고정비는 일정하게 발생하고, 변동비는 실제 조업도를 쓰고 고정비는 최대 조업도를 적용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계산 형태 문제에서는 이제 이 기출 문제, 정상원가 계산이 좀 더 중요하니까 이런 형태 문제, 배부 차이 분석에 대한 문제고요. 이런 형태 문제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배부 차이 조정의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기본적인 이제 예제들만 좀 갖고 왔는데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오면 금방 좀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상원가 계산에 대해 살펴봤어요. 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문 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죠. 너무 완벽해서 빈틈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보다는 좀 빈틈도 있고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사람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인간관계 중요한 만큼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방법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꼭 참고해 보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알찬 강의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